자, 오늘은 몇 쪽이죠? 우리 시 할 차례인가요? 오늘은 시부터 한번 해보죠. 42쪽으로. 마지막 여명. 마지막 여명. 자, 오늘 온인숙 씨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마지막 여명. 지평선에 놓은 채 너의 머리칼은 숲으로 사라진다. 너의 발이 내 발을 만진다. 자고 있으면 너는 밤보다 더 굵고 그러나 너의 꿈은 이 방에 찬다. 그렇게도 작으면서 그렇게도 큰 우리. 밖에는 택시 하나가 지나간다. 깨비들을 한 점 가득 싣고 흘러가는 강물. 항상 돌아오고 있는 강물. 내일은 진정 다른 날이 올까. 어렵나요?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우리 문학 TV에서 미국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신 분은 계신가요? 양균원 선생님. 좀 듣다가. 아주 시가 좋습니다. 찬찬히 그걸 꼼꼼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아주 다소 좀 난해한 시도 있긴 한데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이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여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명작꽃도 보고 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괜히 말했네. 뭘 느끼셨어요? 이 시에서? 좀 미리 좀 보고 오질 않은 상태라 지금 딱 이렇게 읽으니까 이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떠한 그 희망과 뭔가 이렇게 그런 한 줄기 빛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이제 그런 걸 그린 것 같아요. 이제 이 나라에서 도깨비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깨비들이 신비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고 어떤 바람이 있지만 항상 되돌아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되돌아오는 강물. 이제 그래서 내일은 진정 다른 날이 올까? 내가 바라는 그런 날은 올까? 현실하고 이제 다른 걸 꿈꾸지 않나? 좋습니다. 이게 하여튼 반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반도사가 되면 시 쓰는 것도 반도사가 이제 서서 넘어가야죠. 좋습니다. 우리 이상훈 선생님 어떻게? 그러니까 그 여명은 좀 밝아옴이잖아요. 예. 어둠에서.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역으로 그 밝아옴에 대해서 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닌가. 마지막 여명, 마지막이라는 이게 좀 걸려가지고 왜 밝아옴이 마지막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이제 시간관념이에요. 제목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있으므로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므로 모레가 있고, 그죠? 이런 연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현재 살고 있으므로 오후에도 살고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관은 뭐죠? 모든 순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상훈 선생님이 이 교실에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는 이 자체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10시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10시, 오전 10시. 그것은 저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와 지금 이 목요일 오전 10시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저번 주에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치면 그것이 처음이자 내 생에서 마지막
목요일이었죠. 그죠? 내 생에서 마지막 목요일이죠. 지금 이 순간도 이 목요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내 생에서 이 목요일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걸 떠나서 제가 이제 여기 수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그 성함도 제가 잊어먹지 않는데 옛날에는 왜 우리가 치아를 이게 빠지면 산뿌라라고 해서 그건 뭐라고 하나요? 금으로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이 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금을. 반지도 금, 시계도 금시계, 그 다음에 이빨도 온통 그거 있죠? 이 금이빨.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 했는데, 성함이 장대식 선생님이에요. 장대식. 근데 제가 좀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 선생님을 조금 보니까 멋있잖아요. 금이빨 촥 하고, 금시계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목걸이 할 정도였던 남자 선생님이요. 멋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선생님하고 좀 달랐어요. 다른 선생님하고 좀 달라서 동시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세계성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는 전체가 아니다. 너희들이 무궁하게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세계를 꿈꿀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름날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문득 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그 선생님의 영향이겠죠. 그 선생님의 영향이었겠죠. 이게 내가 발자국을 이렇게 딛고 있다가 이 발을 앞으로 들이딛고 이것이 뛰는 순간 내 발자국은 이게 디뎠던 이 순간의 발자국은 뭐가 돼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까마득한 과거가 되겠구나. 근데 이 발자국은 가서 돌아올까 말까? 돌아오나 안 오나? 그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발자국을 띄는 순간 여기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시간의 어떤 경과성으로 보면 이것은 나의 가장 먼 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먼 미래가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 그 동료 있잖아요. 동료. 지구는 둥 거니까 앞으로 자꾸 걸어 나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온 세상에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어디로 와요? 원점으로 오죠. 원점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윤회라고 하는 일종의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우리가 왜 공정과 자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순환의 고리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발자국을 여기서 찍었으면 나는 지금 이쪽으로 진행해 가요. 진행해 가면 지금 내하고의 어떤 거리가 이게 굉장히 가깝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나의 가장 까마득한 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시를 좀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이 순간의 마지막 어떤 의식. 자, 지평선에 누운 채 이렇게 나오죠. 지평선과 수평선은 다른 거예요. 아셨죠? 우리나라의 지평선이 어디 있나요? 김제, 그죠? 김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이제 지평선 축제 이렇게 해서 김제를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지평선 살 이런 거 전부 다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지평선 막걸리. 네, 지평선 막걸리도 있고.
그래서 그 김제에 가서 저는 지평선이라 개념을 몰랐어요. 수평선은 뭐 우리가 바다에 거치니까 거기는 확실히 구분이 되고 보이잖아요. 하늘과. 지평선이라고 그래서 너무 수평선처럼 그런 어떤 게 확실히 구분되는 줄 알았어요. 김제 가서 아무리 찾아도 지평선이 보이나. 지평선이. 그 정도로 이 평야가 넓다는, 김제 평야가 그렇게 넓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지평선을 실제로 대륙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거 가능해요. 볼 수 있어요. 그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평야지대에 가면 정말 까마득하게 지평선이 보입니다. 미국 서부도. 그래요? 서부도. 그렇겠지. 그런 데는. 광야에. 예, 맞습니다. 자, 여기에 지평선에 누운 채 이렇게 나와요. 지평선에 누운 채. 그럼 지평선이란 것은 보세요. 지평선이 누운 것은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 지평선이라는 경계는 어떻게 돼요? 늘 내게 있는 건가요? 늘 물러감인가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지평선 내가 여기서 이 거리가 한 2km가 된다고 합시다. 20km가 된다고 합시다. 20km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저거 20km만 가면 저 지평선이 내가 닿겠군 해서 여기 왔어요.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평선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물러가죠. 20km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항상 물러감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나요? 경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세계성을. 그래서 지평선에 누운 채 이렇게 나옵니다. 누운 채. 너의 머리카락은 숲으로 사라진다. 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린 나와 너 인칭 대명사 그렇죠. 나와 너 인칭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너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 인칭적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 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닿지 못하는 또는 내가 닿으려고 하는 어떤 것 이런 대상으로 우리는 이해를 좀 해도 된다. 그것이 어디로 간다? 숲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되죠. 숲으로 사라진다. 너의 발이 내 발을 만진다 이렇게 됩니다. 너의 발이 내 발을 만진다. 우리가 좀 속되게 상상을 하면요. 우리가 영화 너의 발이 내 발을 만진다라고 하면 우리 영화를 이렇게 보면 요즘 전부 다 부자겠지. 부자적 개념이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뭐죠?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연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식탁 밑에서 뭐 해요? 그죠? 보셨죠? 그런 영화. 그건 뭐예요? 관계죠, 관계. 관계에 대한 트임이죠.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트임입니다. 그래서 너의 발이 내 발을 만지는 것은 뭐예요? 관계에 대한 트임이죠. 소통이죠. 그죠? 소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최인호라고 하는 아이 시 보셨죠? 캉캉이라고 하는 그 시 속에 뭐가 있어요? 이런 게 다. 기억을 못 하는군요. 식탁 밑에서 뭐예요? 발장난 하는 거예요, 서로. 그건, 자, 이게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식탁이란 게요. 꼭 연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식사를 할 때 뭐라고 해요? 떠들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그죠? 좀 식사 예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질서죠. 이 위에 표면적으로는 법체계. 이것을 우리는 이성적 세계라고 하고요. 자, 이 밑에는 뭐예요? 자유. 이런 개념이니까 감성.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된다. 그죠? 그럼 이것은 바로 이중적 구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구조예요. 심리적 기제입니다.
식탁에서 표면적으로는 근엄하게 이렇게 앉아서 아무 짓 안 하는 것 같아도 밑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굉장한 그 어떤 쾌락, 재미, 이런 것들을 동반하죠, 거기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심리적 기제입니다. 이중의 심리적 기제예요. 자, 그런 걸 왜 하냐? 그럼 그런 걸 왜 하냐? 영화에서 그런 걸 보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신나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성을 기초로 해서 질서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늘. 그래서 우리는 옷도 입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갈 때 뭐 거기에 맞춰서 구색을 맞춰서 이렇게 갖춰서 입고, 장례식장 가면서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니스커트 입고 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시죠? 저번에 그 시 있었죠? 고양이. 고양이 프레시안 고양이인가요? 페르시아. 페르시안 고양이. 그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 시가 저한테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잖아요. 뒤집는 거잖아. 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장례식장은 엄숙하고요. 그죠? 우리는 거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장례 의례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웬 그 여자가 뭐예요? 가죽 재킷인가요? 그거는 네. 딴 거. 그래요? 네. 뭐지? 빨간 구두를 구두를 신고 하이힐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이 마스카라 짧은 치를 마스카라를 하고 진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장례식을 방문하는 그런 시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꽤 괜찮은 쪽이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장례 문화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거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쾌락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쾌락 같은 것들을. 그것이 바로 너의 발이 내 발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고 있는 이 대상입니다. 존재겠죠. 내가 알아챔, 우리가 이 옥타피오 바스 형식으로 얘기하면 알미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내게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고 있으면 너는 밤보다 더욱 크고, 자고 있으면 너는 밤보다 더욱 크고, 그러나 너의 꿈은 이 방에 찬다. 이렇게 돼요. 너의 꿈은 이 방에 찬다. 자, 42쪽입니다. 시집. 너의 꿈은 이 방에 찬다. 그렇게도 작으면서 그렇게도 큰 우리라고 했어요. 너, 나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같음이라고 하는 거죠. 동일성이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작으면서 그렇게도 큰 우리. 밖에는 택시 하나가 지나간다. 현실입니다. 택시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얘기죠. 이때 이 공간이란 것은 어떤 건가요? 늘 이 법과 질서죠. 이성적 바탕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일어나는 곳이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식탁 미스터에서 이런 발길질을 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잖아요. 이 현실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나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윗선, 위압, 이런 것들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강수였잖아요. 다만 그의 표현이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 바탕 위에서의 정서가 허용할 수 있는 표현을 도를 넘었다, 이렇게 해서 법적 제재를 받은 거거든요. 일종의 이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개념이죠. 현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의 이성적 개토, 이것은 뭐예요? 나의 자유의지를 늘 억압하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밑에 발은 뭐예요? 그것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경직되고 그죠? 사회실정법에 대해서 주눅이들의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강수가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 자, 가봅시다. 밖에서 택시 하나가 지나간다. 도깨비들을 한 짐 가득 싣고 이렇게 돼. 도깨비들 한 짐을 가득 싣고 어디게? 밖에서는 택시가 간다 이렇게 되죠. 이때 이 도깨비들은 뭐예요? 여기서 밑에 그 보니까 각주를 보니까 우리의 실존은 알 수 없는 도깨비 불이다 이렇게 알 수 없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나는 착한 놈이냐 악한 놈이냐. 난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나야. 근데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양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향하는 세계로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밖에는 택시 하나가 지나간다. 도깨비들을 한 짐 가득 싣고 이렇게 도깨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들은 현실이죠. 현실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흘러가는 강물, 항상 돌아오고 있는 강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냐, 시간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시공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없다라는 거죠. 시공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의식 안에서 분별을 통해서 그것을 주장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뿐이다. 자, 내일은 진정 다른 날이 올까? 이렇게 내일은 진정 다른 날이 올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도깨비 불 이런 거죠. 도깨비들이 없는 도깨비들이 없는 이때 이 도깨비는 그런 겁니다. 늘 우리는 어때요? 상대적이죠. 우리는 상대적이면 너가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기 때문에 나도 기분 나빠. 너가 나를 기분 좋게 쳐다봤기 때문에 나도 기분 좋아. 너가 내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니 나도 기분이 좋아. 너가 나를 욕했으므로 나도 기분이 나빠. 그건 뭐예요? 그 대상을 통해서 나의 모든 희노애락, 감정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누가 얘기했나요? 직언직설인가, 스님인가, 얘기하셨다고? 법륜인가? 거기가 그랬다며요. 남편이 뭘 하고 짜증내고 뭘 하더라도 개의치 말아라.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상대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끝없는 이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멘토가 계셔서 끊임없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했다면 나는 지금 시를 쓰고 있을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모든 순간순간은 누가 결정하나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내게 뭐라고 했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고, 우리 형들이 내게 뭐라고 했고, 내 이웃들이 내게, 친구들이 내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얘기들은 뭐예요? 다 물러가 버리고 이 순간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참작은 됐겠지. 조금의 참작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오신 거예요. 아마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상훈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시공부를 하시리라고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럴 생각에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와 B라는 조건이 갖춰지고 그 속에서 나의 순간적인 결정이죠. 결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튀어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다면 인생은 재미없어요. 그럼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나요? 계획대로 다 된다면 난 맨날 앉아서 계획 한 트럭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은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다만 계획이란 것은 나의 의지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고 어떤 A와 B라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자기 다짐이죠. 그게 계획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순간적 결정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일은 진정 다른 날이 올까 이렇게 돼요. 다른 날이 올까. 이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인가요? 택시를 타고 도깨비들을 한 짐 가득 싣고 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